오늘의 하이라이트 눈여겨보는 배당주는요, 약간 의외의 종목이긴 한데요. 입니다. 이 배당주예요? 저 볼펜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러죠? 갑자기 오늘도 주식 차트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자, 현명하고 똑똑하게 환승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환승 주식!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게 여기 손을 폈어야 되는 거였네. 예, 힘듭니다. 젊은 친구들 잘 맞추는데. 옛날 아이돌처럼 예, 한번 해봤고, 오늘 이제 저 포함해서 네 분이 이제 이 환승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근데 우리 콘텐츠 제목이 환승 주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저 같은 초보자한테는 주식 투자하기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왜냐면 저 앞으로 뭐 리스크가 이제 해소된 것도 없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주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해답 같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뭐 요즘에 트렌드 아니면 방향성 경험담 좀 네, 많이 경험담 이런 얘기 충분히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투자들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저는. 저희요? 예. 이건 이사님 전공 과목 아니십니까? 옛날에는 좀 사고 팔고 자주 했거든요. 요즘은 길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물렸다의 다른 뜻 아닙니까? 타발적 장기 투자. 그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들고 있는 종목이 다 수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믿는 종목들 있잖아요.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시세가 좀 매크로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사실. 그래서 좀 많이 가격대가 내려가고 마이너스가 좀 나더라도 그냥 들고 있는 거를 확신이 있으면 잘 지키자라는 주의로 좀 잘 버티고 있고. 길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에 물렸다라고 맞습니다. 최근이 특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있다 보니까 갖고 계신 것들에 대한 이런 주식을 바꾸고 싶은 맞아요. 아니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 저기가 사연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사연 읽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말하는 MZ세대인 31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에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 큰일 났네요. 왜 큰일인가요? 하필 작년에 작년에. 나름 유튜버나 블로그 등으로 공부도 하고 주식 종목들에 투자한 덕분인지 크진 않지만 쏠쏠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예. 하지만 문제는 올해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주식시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벌써 마이너스가 제 나이를 훌쩍 넘은 상황이에요. 작년에 들어가셨으면 이게 거의 이 정도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30%면 뭐 작년 고점 대비로 선방을 한 셈인데도 아프죠. 매일 아침 주식 차트를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 있죠. 친구들한테 이런 제 상황을 말하니 이럴 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고 소위 말하는 국내외 우량주로 갈아타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 정리하고 국내외 우량주로 갈아타는 게 답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투자에서 망하는 가장 첫 걸음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친구 말. 그것도 돈 벌었다는 친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 그럼 조급해지거든요. 그리고 고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남의 축제에 편승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팔 때 나는 사는 거.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 때 팔고 나왔습니다. 저 영상이 박제가 돼 있어요. 당연히 예. 현희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거. 왜요? 이게 현희님이 판 걸 산 거잖아요. 던지고 나왔다고. 네, 돈 주고 나한테 그걸 이제 주순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얄밉죠. 네, 막 사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네, 해결하세요, 나중에 빨리. 왜뭘 떨어졌잖아 그러면 아직 안 팔았어? 아유 진짜 아직도 들고 있어 네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전 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우량주에 대한 정의도 스스로 못 내리시는 것 같은 게 친구들이 말하는 우량주라고 했거든요. 이 우량주 뭐 어떤 걸 우량주라고 할까요 보통?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대형주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S&P 500에 하는 뭐 지수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주식 한다니까 미국 위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큐라든가 파이라든가 뭐 오라든가 그 분야도 이제 우량주에 속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세 가지 기준 정도를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빚 적고 현금 많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빚이 없고 현금이 많으면은 좀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버텨나갈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회사나 그리고 또 세 번째 정도는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이제 고배당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끊기지 않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정도가 부합되면은 저는 이제 그걸 우량주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거창하게 정의라고 할 것은 없고요. 그냥 1등 기업. 1등 기업. 네, 그냥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압도적인 1등. 2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 그냥 판단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어떤 기업이 1등인지 2등인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건 1등 기업 아닙니다.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얘는 1등이야 싶은 기업 있잖아요.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을 할 때 그래도 무조건 이거 선택할 것 같아 싶은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콜라씨. 하나, 둘, 셋. 아리까리입니다. 이거 아리까리입니다. 네. 약간 아리까리입니다. 아 시가총액이 높은 거 콜라가 맞죠? 네. 근데 뭐 경쟁을 하고 있고 네. 도날드 하나, 둘, 셋. 아리까리. 풀. 풀은 약간 압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콜라도 우량주에 들어갑니까? 우량주로 들어갈 수 있죠. 아 이제는 우량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콜라의 종목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밸류에이션 퍼 이런 게 비싸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정도 압도적인 1위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량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형주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 자체가 자기 주식에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기업의 문제로 빠진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장이 밀려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건지 판단이 안 되니까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이 반등해도 내 것만 못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바에 아예 시장이 반등했을 때 그만큼은이라도 오를 수 있는 대형주들은 대부분 따라는 가니까 이제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1위부터 한 뭐 10위까지는 계속 변하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만 그대로고 2위는 이번에도 변했잖아요. 사실 SK 하이닉스였는데 이제는 솔루션이 2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 지점들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안정적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드리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사님 들기도 제가 합니다. 알기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1등하고 10등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더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도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많았어요. 모빌. 네. 모빌이 1위였죠. 네. 그리고 산업재 기업들도 좀 컸었고요. 그때는 규모. 예. 네, 그런 컸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IT 기업. 네, IT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다 장악하고 있는 10년 뒤에 어차피 또 1위에서 10위까지 싹 바뀔 수도 또 있는데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형주에 아니면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 방법인가요? 사실 지금 IT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 기간이 그래도 적어도 한 6, 7년은 된 것 같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등주 산 다음에 2등으로 딱 밀려났을 때 팔고 갈아타라고 이것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네, 1등 풀이었다가 한번 이제 10% 안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총 시가총액 10% 안쪽으로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들면 50대 50으로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 역전이 지점도 되면 있는 완전 거네요. 갈아탄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중간 지점을 잘 설정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환승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이게 환승이에요. 네, 이게 환승이에요. 괜찮은 환승인데요, 그거는. 네. 우리가 이 사연을 보낸 분들한테 해답을 드려야 되는데 제작진이 저희가 해답을 드리기 전에 이거를 일반 시민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다 그럽니다. 물어봤대요. 어떤 걸 택하시느냐. 오프 채팅방을 열어서 일반인분들을 모신 다음에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해서 물어봤답니다. 1번 우량주로 환승을 해라. 아니면 2번 지금 들고 있는 주식으로 버텨라. 자, 총 참여자 20분 중에서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20명 중에 8명이 우량주로 환승하라고 투표하셨고요. 나머지 12분은 지금 상태로 버텨라라고. 되게 신기한 결과네요. 8대 12. 그 여론조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제 주변 지인들의 그런 투자 패턴을 봤을 때 적당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정보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반인 분들에게 추가 질문도 한번 드려봤다고 합니다. 우량주로 환승해라라고 투표한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가장 믿을 만한 건 역시 우량주가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면 우상향이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 우량주가 낫지 않을까? 또 사연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고민을 보내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분들인데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안정적인 우량주로 투자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예.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뭡니까? 지금 상태로 버텨라. 반대쪽에 투표한 분들은 아니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그 이유를 버리고 그냥 우량주로만 갈아타면 수수료만 낭비한 거 아니냐.
네가 처음에 샀던 이유는 어디 갔냐? 야 그거 없이 이러면은 되는 거냐? 우량주도 영원히 우량주일 수는 없다. 안정적인 수익을 뭐 영원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좀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저희도 이제 투표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한승희 동그라미 버티러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 다 동그라미. 저희는 다 동그라미. 저는 무조건 환승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량주를 이분은 아예 안 들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런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량주는 포트 안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량주는 그만큼 이제 배당금도 주고 사실 안정되게,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우량주고, 시가총액 안에 이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우량하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포트에 담으시고 나서 다른 거를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몇 번 한번 팔아보세요.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니 판 다음에 오를까봐 또 그런 걱정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으신데 내가 팔면은 올라갈까 봐.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전부 그런 주식들로 쫙 채워지는 이게 존버가 아니라 방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 주식은 이게 난초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히 난 정도의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게 난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버리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방치.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우량주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왠지 자신감이 이미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주식 포트는 도가사상이 아닙니다. 네. 이게 물 흐르듯이 내비두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예전에 이 주식 이거 이렇게 연예인분들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야, 축하 이거 봐. 나 형 이거 다 팔았는데 어떡하냐. 그걸 보면은 진짜 이상한 주식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익이 난 건 다 팔았대. 빨간 거는 팔고 파란 거는 못 파는 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는 조금 이익에 익절을 하고 손해가 나는 거 그대로 내비두고 그냥 그대로 내비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젠가 돌아오지 않냐고 보니까 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이 형도 그러던데 야 나 쓰레기 같은 거만 모아놨지 이러더라고. 파란불이 보이는 건 파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마이너스 손에 많이 나 있는 거,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부터 좀 먼저 처리하시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도 좋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서 이 마음 편한 투자, 이사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는. 네. 근데 요즘에 그 마음 편한 투자라 그러면 왜 요즘 유명한 게 배당주 투자나 아니면 요즘 뭐 인컴 자산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자산 이런 거라면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우량주와 함께 배당주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배당주 투자인데 국내 배당주 플러스 정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정말 좋은 라지캡, 우량주, 배당 잘 주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까지도 좀 관심을 좀 넓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5% 정도 줘요. 5 몇 퍼센트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주식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방향입니다. 예. 배당주가 좋은 게 뭐 우리가 물린다고 하잖아요. 그 물리면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배당주는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그걸 받으면서 이제 기다리니까 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상황에서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리나라 물론 배당주들도 있지만은 미국 배당주들은 배당을 주는 기간도 좀 다양을 하고 우리나라 배당주보다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첫 번째, 배당주가 정말 다양합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우량주 대형 라지캡들도 이제 배당을 잘 주고 있고요. 뭐 콜라, TNT 이런 기업들 정말 배당 수익률 높은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가 있고요. 두 번째, 배당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뭐 기본 한 2, 3%, 한 5% 이상 되는 배당 수익률을 제시하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배당을 주는 시기가 정말 촘촘하게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월배당 주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월배당은 좀 땡기는데요, 월배당. 월배당 주는 기업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리츠가 멀티 인컴 같은 많이 주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도 좀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에요. 약간 저는 배당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식도 좋지만 미국 주식 쪽을 좀 관심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사님이 눈여겨보시는 배당주 몇 개만 좀 찝어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는 배당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눈여겨보는 배당주는요 약간 의외의 종목이긴 한데요. 호텔입니다. 호텔이 배당. 저 볼펜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러죠? 테일은 좀 믿으세요. 안 아니, 땡기는데. 요즘에 뭐 경쟁력 약화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좀 약간 뒤로 가고 있고.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한 4% 정도요. 4%요? 네. 회사가 그래도 제시해주는 배당 금액 저는 계속 적고 봤을 때는 있었어요. 한 4% 정도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실 배당주의 좀 문제가 뭐냐면은 배당 수익률, 배당은 잘 주는데 회사가 성장성이 별로 안 보이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수익률을 뭐 토탈 리턴이라 해서 총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처참한 경우도 많아요. 배당주들이. 그래서 배당주를 고를 때는 주가가 이거 이상으로 더 안 빠질 것 같은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하방을 보죠. 하방이 있거나 혹은 성장성. 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제가 좀 전까지 말했던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배당주의 컨셉과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배당주이지 않을까. 배당주만 모아놓은 ETF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주의 또 매력을 또 하나만 또 아까 전에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매달 나온다든지 이게 분기에 한번 나오던지 요걸로 포트폴리오 잘 조절해서 월급처럼 받는 게 몇 년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특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섞어서 달러 몇 프로, 원화 몇 프로로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내가 배당으로 따박따박 받게 아니 200만 원을 따박따박 받게 만들었던 요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인기 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들은 1월에 주는 데도 있고 2월에 주는 데도 있고 이랬으니까 같이 사면 1, 2월에 다 받을 그렇죠. 수 이제 있는. 월간으로 나오다든지 3개월에 한 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배당을 받더라도 그런 이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주의해서 투자하셔야겠어요. 5% 이렇게 수익 얻으려고 했는데 막 주가는 20% 떨어져 있으면 이거 증권주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저 배당주 좀 투자해봐. 그래서 많이 주셨어요. 그 돈을. 네. 와 근데 5% 6%씩 빠지니까 몇 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아빠 얼굴 볼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을. 그런 돈으로 하시면 이제 아빠 돈이었는데 여기 보증금이었군요. 전세 보증금 돌려드리고 나는 이제 그 해가지고 근데 잠깐 근데 이 돈을 여기다 한 3, 4일이라도 그쵸 그런 느낌으로. 3, 4일이라도 여기다 두면 왠지 아깝잖아요. 요즘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3, 4일 만에 이렇게 한번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짧게 얍삽하게 비겁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갑자기 3% 떨어져 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 있다. 그 점도 주의하셔라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ETF에도 분배금이 있잖아요. 예, 이 분배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다 배당을 받잖아요. 그 돈을 또 이제 분배해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ETF별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분배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그 미국 주식들은 딱 매월 얼마를 주는지 막 몇 센트까지 막 다 나오는데 분배금을 찾을 수 있는 데는 근데 별로 그게 없어가지고 미니스탁에 들어가시면은 다 상품별로 다 나와 나와 있다. 있어요? 네, 일단 분배금이라든지 이제 분배 분배금도 주기 나와 같은 경우도 다 나와 있고 뭐 가끔은 뭐 스페셜 배당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품 ETF 상품별로 어떤 형태로 얼만큼 배당을 주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미니스탁에? 미니스탁으로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배금 많이 주는 ETF 있을 것 같은데. 또 저걸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예, 왜 뭐라고요, 이사님? 리츠 상품을 리츠를 이제 상품화한 ETF 이거는 분배금 많이 줍니다. 해외 쪽. 해외 쪽, 미국 쪽. 기본적으로 리츠라는 게 배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리츠를 가지고 상품화한 ETF에 대해서는 분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스톤이라는 그 리츠 ETF가 월 배당을 줘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샀는데 매월 진짜 월세 나오듯이 막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요. 이렇게 알람 울리면은 달러로 딱딱 들어오거든요. 들어와 있죠. 그 기분이 있죠 네. 또. 근데 얘가 한 2배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샀는데 월세도 잘 나왔는데 막 시세 차익도 얻어. 주가 상승.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월배당 그중에서 리츠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 2년 전에 경제방송을 했을 때 어떤 분이 나와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게 미국 교도소 만드는 리츠 추천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도소가 몇 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주정부가 뭐 반드시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수익률 몇 % 보장이 돼 있고 뭐 이거 이걸로 금융의 나라네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ETF 한번 이 방송 보시고 한번 ETF, 그러니까 배당만 해주는 ETF를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수백 가지가 제가 뭐 병원 리츠 막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교도소가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 미국 리츠 펀드들 사실 저희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기 좀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영어보다 맞아요. 하고 예. 또 뭐 어렵게 써 있기 때문에 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리츠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펀드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미국의 수많은 금융기관들에 있는 정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다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시고 투자해도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좀 자산 사이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좀 큰, 그 역시도 좀 큰 리츠 ETF를 좀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리츠들이 뭐 상업용 시설 ETF도 있고 부동산 리츠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리츠들을 또 모은 리츠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재간접 펀드 있죠.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펀오브 펀드라고 부르는데 펀드를 담은 펀드입니다. 더 안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펀오브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펀드를 고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펀드 매니저가 진짜 잘하는 펀드 매니저인지 이 펀드 매니저의 대표 펀드가 뭔지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펀드들의 대표 펀드를 오를 것 같은 것만 모아놓은 펀드입니다. 그게 펀오브 펀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단점이라면은 수수료가 중복일 수 있다. 그 수수료를 잘 봐야 돼요. 두 번 또 내는. 저도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도 받고 저도 받고 이제 중복일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운용 보수율 뭐 이런 거 볼 때 그런 걸 네, 말하는 좀 거죠? 따져봐야 돼요. 자, 오늘 배당주와 분배금이 나오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눈여겨봐라라고 했지만 이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이렇게 투자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배당 분배금이 어떤지 또 뭐 구성 종목이 어떤지 이런 거 뭐 어렵게 이제 해외 사이트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거 볼 필요 없이 그 미니스탁 말씀하셨잖아요. 미니스탁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미니스탁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봐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우량주를 투자하시든 뭐 배당주를 투자하시든 리츠 하시든 ETF를 하시든 정말 투자하실 때 부족함 없는 정보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배당주 아니면 뭐 분배금 주는 ETF 투자 뭐 이런 것도 미니스탁에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연자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언 한 말씀씩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주식은 방치하는 게 아니다. 가격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HTS를 안 키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환승을 못 하는 거죠. 갈아타지 못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럴수록 야, 이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그동안 물린 거 매몰표이고 다른 것도 그 정도 밀렸을 테니까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꼭 존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드리는 말씀 중에 아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장 환승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불편한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생업에 바쁘셔가지고 투자와 관련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요 우량주, 배당주, 도움 ETF 이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움직여 보시고 서로 도전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래야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 주식은 투자는 이제 사실 용기잖아요. 그런 용기를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환승을 안 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ETF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디서? 환승 주식!